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 했습니까? 데이터셋이 학습용 데이터셋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류 배웠죠. K 최근접 이윤유 배웠고, 그다음에 획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로지스틱은 안 배웠어요 하실까봐 그냥 이렇게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선형회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로지스틱 포함해서 그냥 썼어요. 자, 주어졌을 때 내가 이제 방법론을 두 개를 배웠으니까 내가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합한 함수 하나 나오고 적합한 함수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머신러닝 왜 합니까?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추정을 해서 나중에 쓰임이 있는 곳에 어떤 IT 서비스건 아니면은 어떤 판정이건 좀 자동화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모형이 괜찮은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자, 저희 2번 단원에서 다루는 건 요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K 리얼리스트 네이버로드 괜찮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평가를 어떻게 하죠? 평가용 지표 같은 것만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되나요?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그 목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챕터 2 때 잠깐 했었습니다. 자,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나눌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다시 한번 톱파봅니다. 자, 그리해서 여기 잠깐만 오버뷰를 하자면서 평가용으로 요 데이터셋이 쓰이게 되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골랐어.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된 모형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차가 여러분들이 뭔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해줄 데이터셋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를 n 플러스 n 플러스 1부터 뭐 n 플러스 n 플러스 l이라고 하면은 최종 테스트용으로 또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여기다가 이제 써먹게 됩니다. 이쪽으로 써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5단원에서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얘는 알죠? 학습용 데이터 세트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연두색이래. 하늘색 우리가 압니다. 테스트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2단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한국어로는 검증용 데이터셋이고요. 다음에 영어로는 validation 데이터셋입니다. 자, 2단원과 다른 점은 5단원에서부터는 이 실제 상황을 다룰 건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형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모형들을 비교해보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 가장 잘 워크할 최선의 방법론을 하나 선택할 필요가 상당히 많은 시츄에이션에서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모형을 비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비교를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용 데이터셋을 따로 떼놓을 필요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2단원 때는 트레인 테스트 얘기만 했지만 이제 5단원에서부터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데이터셋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단원의 컨셉은 요 연두색으로 마크해 놓은 방법론들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전체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파트이지만 뭐 지금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요 방법론 바깥의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덤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모델 어세스먼트거든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웬 리샘플링 메소드까지 있습니다. 자, 리샘플링 메소드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까지 담아내기 위함이냐면요.
자, 최종 테스트를 할 때 이 결과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 결과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 이 결과가 얼마나 불확실한가 논의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영어로는 uncertainty라고 하죠. 자, 데이터셋 바뀌었을 때 갑자기 그 프리딕션 아큐러시가 확 다운돼. 나의 모델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냥 성능 지표가 딱 몇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 시츄에이션을 고려해봤을 때 대충 이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리샘플링 방법을 이용하면은 적당히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불확실성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전체 그 강의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여기 표지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2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 모형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다루어 보고요. 그다음에 챕터 2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다양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 5 가기 전에 좀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 모두가 서포트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경험을 쌓다가 보면 그 다음에 좀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은 당장 이유를 설명하기엔 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따라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어드바이스와 팁들을 약간 논리적 설명이라기보단 좀 우겨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검증 세트를 하나만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데이터셋이 적으면은 검증 세트를 최대한 좀 많이 넣고 싶은데 데이터셋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셋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 전부가 검증 세트 역할을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검증 오류를 최대한 잘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교차 검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서 아까 불확실성을 제어될 여러 필요들이 있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 이론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근거는 다 빼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불확실성을 이렇게 단 몇 줄의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모사해 볼 수 있는가 다뤄볼 겁니다.